레자 팔라비는 유럽이 피비린내 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옹호했다며 유럽에 전쟁을 선포했고, 이는 이란의 새로운 혁명을 위한 긴급 호소입니다. 이란 위기가 이제 유럽에서 중대한 전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망명 중인 이란의 왕자이자 아야톨라 정권에 맞서는 주요 야권 인사입니다. 그는 유럽 정부들과 대륙의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이란 야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하고 늑장 대응하며 정치적 계산까지 하는 한 인권에 대해 계속 말할 수 없습니다. 팔라비에게 이런 망설임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테헤란 정권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독하고 싶으실 겁니다. 채널 구독으로 정확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을 받아보세요. 신뢰의 기준, 미리소 알비스 뉴스입니다. 이 발언은 팔라비가 스톡홀름과 베를린을 포함한 유럽 도시들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목적은 검열, 탄압,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해외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침묵은 이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편집국, 기자회견장, 그리고 정치 무대에도 존재합니다. 그곳에서는 종종 외교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이 겪는 진짜 고통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베를린에서는 파흘라비가 공개 행사에서 나오는 도중 빨간 액체를 맞으면서 긴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그를 겨냥한 행동으로 간주했고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왕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이란 야권이 이란 밖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적대적인 분위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서도 아야톨라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협박, 압박, 입막음 시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팔라비의 고발의 중심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야권에게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권을 쥔 무장 세력입니다. 그것은 아야톨라들을 보호하고 시위대를 탄압하며 사회를 감시하고 중동에서 동맹 세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분노를 진정한 변화로 바꾸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부들이 이 조직에 맞서 행동을 미루면 반대파는 단순한 관료주의 그 이상으로 봅니다. 탄압기구 앞에서 드러나는 무력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150명 이상의 기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사망한 이란인들, 정치범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자들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르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는데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비판은 유럽 언론 보도에 도덕적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비난은 오래된 모순을 건드리기 때문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유럽은 인권, 민주주의, 자유의 수호자로 자주 자신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반대파는 수년간 지나친 신중함만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가족들이 자녀를 묻고 체포를 고발하며 정치 재판에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많은 유럽 정부들은 여전히 테헤란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려 했고 혁명 수비대에 대한 강경 조치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권에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란 국민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영국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혁명 수비대와 적대적인 국가와 연관된 단체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영국 내 이란 네트워크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란 야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핵심 문제를 드러냅니다. 위협이 유럽에 닿았을 때 대응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이란 내부에 집중될 때는 대응이 대체로 느리고 신중하며 외교적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정권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당국자들은 국가가 단결되어 있고 국민이 한마음이며 어떤 외부 압력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들은 더 취약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벌 간의 갈등, 협상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커져가는 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팔라비는 이란 혁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소는 공허한 연설로 보이지 않고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봉기를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생각은 간단합니다. 혁명 수비대가 자원을 잃고 정권이 정당성을 잃으며 국민들이 다시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권력 구조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 따르면 유럽은 더 이상 위기의 관리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란 국민의 분명한 동맹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비난도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팔라비는 위기를 차가운 외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영역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기자들이 수감자들, 처형된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그리고 정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젊은이들에 대해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에게 있어 보도가 조약, 협상, 군사적 반응에만 집중될 때 가장 중요한 희생자가 사라집니다. 바로 매일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이란 국민들입니다. 연설에서 파알레는 이란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이 주장은 모욕적이며 단지 정권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타우디어, 투옥, 검열, 인터넷 차단, 폭력, 그리고 처형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자유를 요구하는 국민은 이미 정치적 성숙함을 입증한 것입니다. 안 정부 진영에 따르면 문제는 이란 국민이 준비가 되었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유세계가 억압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만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정권은 한편으로 세 가지 전선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 내에서 체포, 위협, 처형, 정보 통제를 통해 탄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권은 동맹국, 지역적 압박, 그리고 다른 국가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이용해 외부에서 위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정권은 단결 선전을 펼치며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분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의 혁명적이고 단결된 국가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경제 위기, 고립, 내부 갈등의 징후와 비교할 때 점점 더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아야톨라들의 방패로 등장하며 동시에 야권의 주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고립된다면 정권은 주요 통제 수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비는 유럽의 입장을 결정적이라고 여깁니다. 그의 관점에서 혁명 수비대에 대한 조치를 옹호하거나 완화하거나 미루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를 계속 작동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유럽의 입장과 피비린내 나는 혁명 수비대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이란 혁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정권이 압박받고 분열되어 있으며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럽이 이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테헤란을 지탱하는 잔혹한 탄압과 고문의 기계 앞에서 계속 지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